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 올바른 발달을 돕는 데도 중요한 과정이죠. 하지만 이 학생 건강검진은 영유아나 성인과 달리 학교 단위로 관리되면서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학생 건강검진의 관리 주체를 학교에서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 초중고등학생이 받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가 이번 개정으로 큰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백승화 의원에게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동안 이 학생 건강검진에 학교와 교사들이 네. 주로 관리를 해왔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까? 예,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의 문제인데요.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영유아 검진 제도가 도입되면서 영유아와 성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을 통해 국가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만 빠진 셈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받던 검진 기록과 성인이 된 이후에 건강검진 기록이 서로 연결되지 않다 보니 어릴 때 어떤 검진을 받았고 또 어떤 주의가 필요했는지가 이 정보가 쌓이지 않고 끊어져 버린 거죠. 결국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 건강 정보가 장기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고 검진 결과가 실제 건강 관리로 이어지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와 학교 현장의 문제인데요. 학교가 직접 검진 기관을 선정, 계약하고 또 결과를 취합, 보관하는 역할까지 맡아왔습니다. 낮은 수가와 복잡한 행정 탓에 병원들이 계약을 기피하고 또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가 지정한 특정 병원만 이용해야 해서 선택의 폭이 좁고 불편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본연의 업무인 교육,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행정 부담을 더 떠안게 되고 학교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학생, 학부모의 불편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동시에 줄이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이번 개정으로 변화는 이 교사는 교육에 집중하고 학부모는 아이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고 또 학생은 평생 이어지는 건강관리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변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입장에서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 기록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이 생애 주기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요. 다음은 학부모 입장입니다. 그동안은 학교가 지정한 병원만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면서 접근성과 선택권이 훨씬 넓어지고 또 자녀의 건강 정보가 공단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는 행정 부담의 대폭 경감입니다. 그동안 매년 병원을 찾아 수의 계약을 맺고 또 검진 결과를 일일이 취합, 입력하던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검진 업무를 맡고 또 나이스와 전자적으로 연계되면서 비효율적이었던 행정 업무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학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면서 본래 역할에 더 충실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학생들 건강관리 측면에선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건강 관리는 더 잘 받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 시기의 검진 결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되면서 성장 과정에 따라 연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한 관리로 이어갈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세종과 원주에서 이미 시범 운영을 해봤다고 하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었습니까?
일단 전반적인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장 관계자의 80%가 국가검진 체계 편입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고 93%가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만 시범 사업이다 보니 검진 관련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과 연계된 검진 기간 수를 더 늘려달라 보완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이 전면 시행되면 교육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홍보에 나서고 또 검진기관 참여율도 확대되어서 현장의 편의성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학생들 정서적인 문제, 또 마음 건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 건강 검진 과정에서도 이 마음 건강 문제를 조금 이제 보섭을 한다든지 그 항목을 좀 현실화돼야 해야 된다.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문제 의식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현재도 학생들의 마음 건강은 교육부 차원에서 정서행동 특성 검사, 또 학생 건강 조사, 그리고 위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진 항목 보완을 통해서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단 검진 항목에 마음 건강을 추가하는 문제는 추가 검진 예산 확보와 또 학생 정신 건강을 세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충분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현재 시스템 내에서 진단과 관리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마음 건강 검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남은 과제도 뭐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근거리 검진기관 선정부터 예산 문제까지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 검진 기관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갖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집이나 학교 가까운 곳에서 훨씬 편하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도 기존에 편성돼 있던 학생 건강검진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장 큰 부담이 새로 생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학생 건강검진 예산 자체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는 과정을 좀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학생들이 더 질 높은 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학생들 건강 관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검진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일단 최근에 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은 중독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세 자녀의 엄마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큰데요. 뭐 술, 담배, 마약, 도박 같은 유해물 중독부터 또 스마트폰, 게임, SNS 등 디지털 중독까지 아이들의 일상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예방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기 진단을 통해서 사전에 징후를 발견하고 또 즉각 치료와 상담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또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어서 학생들의 일상과 현실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학생들 몸과 마음 건강 모두에서 신경 쓸 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법과 제도가 많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큰 역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